네, 두산로보틱스 상장 완료, 증가한 예탁금, 주목할 IPO, 그리고 증시 자금 향방에 대해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먼저 두산로보틱스 그동안 좀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드디어 코스피 시장에 일단 진입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따따블까지 기대를 하셨던 분들은 조금 아쉬울 만한 성적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요. 이 두산로보틱스도 어느 정도 증시 하락 속에서 약간의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많은 청약 증거금을 모으다 보니까 자금이 이동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증거금도 환불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다시 이슈에서 벗어나서 좀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두산로보틱스 주가 전망부터 좀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예, 우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안 좋다. 네. 왜냐하면 제가 로봇 시장 전망을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 네. 지금 2030년에 한 200조 정도,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52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2030년 정도 되면은 최소한 4배 이상은 될 거다라는 게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밝힌 거고요. 네. 그 안에서 로봇 시장 안에서 이제 그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 쪽인데 협동 로봇 쪽 시장은 매년 한 40% 정도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5년 정도 되면 한 6조 9천억 정도 될 거다라고 우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또 밝혔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시장의 전망은 대체적으로 좋고 밝은데 문제는 너무 고평가돼 있다. 지금 현재 로봇 네. 관련주들 대부분들이 실제 실적이 나오지 않고 매출 기준으로만 봐도 조금 주가 설명력이 떨어진다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상장 종목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당장의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기대감을 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앞으로의 좀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로봇 종목들이 너무 빠르게 올라갔을까요? 예,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로봇 쪽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대장주죠. 네. 시총으로 봤을 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뛰어넘으니까 보통 이렇게 이제 시총 1위가 새로 들어올 경우에는 이제 리레이팅의 대상이 됩니다. 네. 그 등록되는 종목의 그 밸류에이션 값을 가지고 나머지 로봇 종목들이 추종하는. 네. 그래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그 기준일로 해서 로봇주들이 미리 이제 같이 좀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만 예로 들어도 이제 24년 매출이 한 300억 정도 지금 예상되는데 시총이 지금 이제 좀 빠져서 3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만 거의 한 3조 정도 수준인데 그러니까 이제 100배죠 매출에. 네. 거의 뭐 이익도 아니고 매출의 100배면은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이걸 뭐 두산 로보틱스에 그냥 단순하게 적용한다. 그러면 이제 증권신고서 기준으로 봤을 때 24년 매출이 한 1,10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네. 뭐 한 11조 정도 뭐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과도하다. 그 이제 기업 상장하는 쪽에서 이제 적정가를 제시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피어 밸류에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익을 땡겨와서 이제 피어 그룹들의 그 평균 38배를 적용한 게 34,000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34,000원도 어떻게 보면 희망하는 적정가죠. 그렇죠. 예. 근데 오늘 아시다시피 지금 시가가 뭐 6만 원 가까이 출발해가지고 위로 쏘은 거는 뭐 당연 매도 기회고요. 그리고 네. 이미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로봇주들이 조금 움직였기 때문에 네. 뭐 미리 하락이 시작됐죠. 며칠 전부터 하락이 시작됐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로봇주가 재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을 좀 거칠 것 같고 성장주 같은 경우에 네. 보통 이제 그 과열이 해소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거는 보통 이제 실적이 찍힌다, 숫자가 나온다고 표현하는데 네. 그게 이제 잉여 현금 흐름, 즉 실적이 찍히면서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주가가 이제 대세 상승을 이루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빠진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저는 이제 내년 최소한 하반기 이후는 돼야 된다. 2024년 하반기 혹은 2025년 상반기 정도 돼야 실적이 찍히면서 현금이 들어오는 그때쯤 돼서 이제 로봇주들 중에서 제대로 실적 나오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탈 거다. 네. 그때까지는 로봇주는 좀 힘들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리 뭐 정상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실적이 좀 뒷받침이 돼줘야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잘 비교를 해주시면서 로봇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단 내년 하반기 말까지는 좀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권고하는 말씀을 함께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예탁금이 좀 증가를 했는데 주목해볼 만한 IPO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예탁금이 뭐 한 13조가량 전월 대비해서 늘었다고 하니까. 맞아요. 네. 이제 일단은 IPO 쪽이 계속 그 투자들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서 네. 이제 시초가가 이렇게 이제 400%로 열어놓는 바람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이익 실현의 기회가 열리니까 IPO 쪽에 기대가 있죠. 그래서 이번 달에 지금 보면은 차주에 IMT라는 그 반도체 쪽이 하나가 또 네. 신규 상장되고 차차주에 신성 ST라는 종목이 되는데 네. 제가 이 종목을 간단하게 조금 소개해드리려는 이유가 네. IMT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하고 선단 공정 쪽에 수혜줍니다. 이 회사가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 이제 레이즈 클리닝이라고 해서 레이저로 그 프로브 카드나 뭐 테스트 소켓 쪽에 오물질을 이렇게 제거하는 네. 그리고 CO2 클리닝이라고 해서 이제 CO2를 이용해서 웨이퍼의 오염물질 제거하는 요런 게 이제 주로 HBM 그 공정 쪽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EUV 마스크 베이킹이라고 해서 이제 노광 공정 쪽에 어떤 패턴의 선명도, 요게 이제 선단 공정, 네. 미세 공정 쪽에 들어가는 건데, 이 종목이 이제 등록이 되게 되면은, 물론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이 뭐 그 시총 움직일 그런 급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단기적으로, 지수가 어느 정도 2400에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뭐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쪽으로 움직일 때 단기적으로 이슈거리는 될 수 있죠. 그래서 HBM이나 선단 공정 쪽에 관심이 좀 환기될 거다. 네. 네, 다음 주까지. 그리고 차차주에 10월 19일 날 이제 신성 ST라는 종목, 요거는 이제 전기차 및 ESS용 배터리 네. 부품 쪽인데 이제 뭐 버스바라 그래가지고 모듈과 팩 간에 이제 전류를 연결하는 뭐 그런 게 있고, 그다음 배터리 셀을 이제 외부 충격에서 보호하는 그런 그 모듈 케이스 같은 걸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 특징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1차 벤더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지금 LG가 북미 쪽 투자가 계속 기대가 되고 있고, 그 수요가 이제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 이제 수혜가 될 거다. 그렇다면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차차주까지 또 2차 전지주 쪽에서 장비, 부품, 소재 이런 쪽에 관심이 환기될 거다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다음 주랑 다다음 주까지 차례대로 반도체 기업이나 2차 전지 쪽이 또 상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오늘 좀 살짝 반등을 주고 있는 이쪽으로도 관심이 환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IMT가 좀 상장을 한다면 선단 공정 쪽에서 또 약간 관심이 환기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전문가님?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최근에 그 뭐죠? 첨단 패키징 쪽이니까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또 후공정 쪽에 뭐 유진테크, 그리고 종목명이 제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또 소재 쪽에서는 뭐 하나 뭐 티리얼즈, 네.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HP, SP 같은 종목들 또 예, 관련 뭐 조금 관심 받을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이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뭐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이 뭐 바닥 턴어라운드는 했다고는 하는데 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거나 할 때도 아무래도 그 중에서도 선택지가 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나요? 뭐 일단 우리나라 이제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가장 많은 이게 시총이 크다 보니까 관심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스 플로우가 많죠. 네. 뉴스 플로우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시세가 이제 그 뉴스에 따라 연동을 받는다는 거고, 영향을 네. 받는다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제 기다리는 그 반도체 그 업황 턴어라운드.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이제 좀 이슈를 받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그 3, 4주 지나서 10월 말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어닝 시즌이거든요. 또. 그렇죠. 예, 네. 3분기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제가 관련해서 어닝에서 조금 주목받을 만한 섹터의 키워드를 제가 뽑았는데, 네. 예, 그게 이제 수출, 그리고 중국 유가,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닝 키워드도 또 기대가 되는데 일단 저희 그 공모주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네, IMT의 경우에는 그럼 고객사는 좀 어떻게 갖고 가고 있을까요? IMT 쪽은 제가 조사하기로는 이제 삼성 쪽, 삼성 쪽에 이제 네. 기본적으로 라인이 있고, 그래서 이제 삼성에 이제 최근에 그 낸드 투자하는 부분 네. 쪽에 이제 관련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HBM 쪽을 이제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가 이제 HBM3 쪽을 하고 있죠. 네. 이제 그 리더 역할을 계속 할 것 같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본딩이라든지 그런 뭐 어닐링 장비 쪽도 관심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지지되는 흐름이 나와줘야지 이 지수가 바닥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내년에 그래도 수출이 드라이브하는 경기 이 전환은 시기는 좀 늦춰지겠지만 방향성은 맞다라고 대부분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반도체주가 앞에서 좀 끌어가는 흐름 나올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쪽에서는 아무래도 내년 후내년 내년 말 정도부터가 이제 발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미 지금 LG가 상당히 주도적으로 지금 캐파를 늘려나가고 있고 그 바인딩된 계약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기준으로 봐도 실제 이제 뭐 장비나 소재나 이런 쪽은 거의 확정적으로 매출이 네. 이제 일어날 거라고 보고 그게 이제 늦어도 2025년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과열됐다가 좀 해소되는 과정인데 2차 전지 쪽은 가능하면은 좀 매수했으면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단기적으로 주가가 밀리는 부분들은 종목별로 잘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역시 그 탄력이 좋았다가 내려올 때 종목이 미래 가치, 미래의 어떤 그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종목들은 사실은 매수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과열이 좀 해소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좀 고평가됐던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아마 힘이 떨어지는 걸 보실 겁니다. 그렇군요. 신성 ST도 이제 말씀을 주셔가지고 사실 뭐 2차 전지 소재 쪽은 고평가됐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소재 쪽이랑 그러면 장비, 부품 이쪽은 조금 다르게 투자 전략을 잡을까요, 전문가님? 우선 소재 쪽이 일단은 그 제일 생산 과정에 있어서 그 캐파에 차지하는 비용이 큰 네. 그런 그러니까 매출하고 연동했을 때 이익단이 큰 종목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재 쪽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소재하면 이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그리고 이제 분리막 4개가 있는데 뭐 양극재가 제일 그 기술적 혜자가 있다라는 건 이제 많이들 아시고 음극재 쪽에서도 좀 잘 찾아보시면은 또 좋은 종목들 있고 그런 것도 많이 관심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셀 쪽에 캐파가 늘어나게 되면은 다 같이 좋아지니까 종목을 조금 분산해서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새롭게 등장하는 종목들 IPO가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전략 함께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아까 3분기 어닝 키워드로 수출, 중국, 그리고 유가 3가지를 제시를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될까요? 예, 3분기에 이제 조금 기대보다 수익이 영업이익이 잘 나올 걸로 예상되는 네. 이제 수출주 쪽에서는 이제 방산이요. 쪽하고 네. 전력기계, 건설기계, 미국 이제 인프라 투자 쪽하고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가 3분기에 조금 이제 안 좋아졌다가 4분기부터 다시 이제 또 올라가는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실제 수출 관련 데이터를 체크하면서 네. 관련 종목들 좀 뽑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제 하반기도 이제 고환율이 유지될 것 같거든요. 강달러 환경 안에서 역시 그 수출주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제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그런 측면에서 수출주는 좀 그 3분기 실적에 기대가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중국 관련해가지고 뭐 기대감이 있다가 지금 숫자로 잘 안 찍히는 부분들인데 네. 그래도 그 뭐 밀리고는 있으면만 그러니까 연말로 가면은 어느 정도는 좀 나올 거다. 특히 이제 화장품 쪽은 그래도 좀 찍히지 않겠냐, 실적이. 네. 그래서 뭐 중국 내수나 인바운드 한국으로 들어오는 쪽에서도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은 단기적으로 조금 살아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가가 이제 오늘 5%나 빠졌죠. 이제 어저께.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에너지주들, 정유주들도 많이 그러니까 어저께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러시아하고 이제 그 사우디 쪽에 감산을 계속 그 유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네. 또 크게 빠지긴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 조금 그 방어하고 싶고,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서 여전히 이제 고유가 수준은 유지된다고 보기 때문에 고유가 환경에서 역시 그 유가 해칭을 위해서는 정유주도 좀 포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3분기의 실적도 정유주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역시나 어닝 시즌이 다가올수록 수출이나 중국 유가에 대한 키워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수출에서 말씀 주셨던 방산이나 전력건설, 뭐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은 사실 뭐 9월이나 8월쯤에 굉장히 상승률이 높았던 걸로 또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은 3분기에 이 부분이 선반영된 것이 아니고 3분기에 이제 실적이 나오면 다시 한번 좀 힘을 받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 종목별로 보게 되면 3분기에 이제 그 수출액이 좀 안 좋게 나온 종목들은 또 생각보다 많이 빠졌거든요. 네. 의료기기 안에서도. 그리고 3분기 이제 수출액, 그러니까 이제 8, 9월 수출액이 이제 9월 달 수출액이 나왔죠. 그저께 네. 나왔는데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여전히 좀 좋게 찍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몇 개. 그렇군요. 예, 많지는 않은데 그런 종목들은 그 크게 밀리지 않고 이제 상단에서 유지되는 흐름,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조금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던 종목들은 또 좀 깊게 빠지기도 했는데 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반영이 좀 됐다. 3분기에 어떤 그런 그 수출액의 흐름들은 좀 반영이 됐다고 보고 4분기부터는 다시 좀 좋아질 거라고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그 한국 쪽에 대한 그 뭐 의료기뿐만 아니라 아까 화장품도 그렇고 네. 전반적인 조금 K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개선 그리고 수요에 확대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프라나 2차 전지 말고도 소비재 쪽에서도 좀 기대감이 어느 정도 실적으로 찍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다. 그래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화장품 섹터도 말씀을 주셔가지고 여쭤보는데 사실 뭐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들도 꽤나 많이 들리고 있고요. 네. 이제 국경절도 있어가지고 더욱더 이번에 기대감이 컸던 것 같은데 어제 시장이 밀릴 때 보니까 가장 좀 빠르게 많이 무너지는 쪽이 또 화장품 섹터나 뭐 이런 중국 소비 종목들이더라고요. 네. 이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전문가님? 사실 좀 제가 이미 한 그 7, 8월인가요? 네. 그 생각보다 중국 쪽 인바운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만 드리면서 네. 그때 이제 그 많은 종목들 슈팅이 나왔었죠. 그때 보면은 그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눌러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많이 네. 나왔어요. 뭐 호텔 신라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뭐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카지노, 화장품 다 그렇게 한번 올랐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기대하는 만큼의 지금 계속 그 이후에 이제 유커 뭐 뉴스가 좀 점점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방송에서. 그래서 이제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런 흐름들이 이제는 조금 다 제거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뭐 화장품 쪽에서 이제 3분기에 그래도 조금 실적이 좋게 나올 거다라고 보는 부분들은 몇 개 이제 중소형 종목들 중소형주요. 네. 중소형 종목 중에서 다변화된 이미 수출이 좀 다변화된 일본하고 미국 쪽 특히 그 유럽 쪽 조금 플러스해서 그런 종목 쪽으로 조금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세 개의 그 키워드를 갖고 왔지만은 네. 이 중에서 그래도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역시 기계 쪽입니다. 기계요. 네, 기계, 네. 방산 요쪽. 요게 지금 3분기, 2분기 한 중순부터 거의 이제 쉬었거든요. 네. 주가들도 대부분 이제 많이 올랐다가 내려오면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지지되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기다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또 내년, 내후년도까지 봤을 때 다시 한번 그 실적이 좋아질 기대감이 있는 그래서 그 인프라 투자는 그 미국 쪽뿐만 아니라 중동 쪽도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네. 뉴스플로우가 나오고 하면은 또 실제 실적도 지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산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경기에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그 몇 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방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K방산 쪽은 숫자가 찍히긴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와서 고평가가 해소된 부분에서는 모아가는 그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어닝 키워드로 수출과 중국 그리고 유가까지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를 주셨고요. 이쪽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매크로적인 환경이 조금 불안하다 보니까 그러면 매수 타이밍이나 시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잡아가면 좋을까요? 지금 저는 그 외인이나 이제 기관들의 파생법 포지션이나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시장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한 2,400 정도가 이제 지지선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짝 깨지는 흐름이 나오거나 혹은 2,400에서 지지될 거다라고 봤는데 2,400에서 2,350 정도는 매수하기에 좋은 가격대로 판단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지수에 대한 밴드까지 함께 고려해 보시면서 또 말씀드린 어닝 키워드 수출과 중국, 유가까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증시의 향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